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이번에는 모자가 사라지면 이펙트 효과가 발생하고 잠시 후에 이펙트도 사라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에서 이펙트 시스템을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나이아가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울프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 부분에 fx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펙트의 약자거든요. fx에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고 있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시스템. 이 필터를 활성화하고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나이아가라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모자가 사라지면 이 나이아가라 효과를 발생시켜 볼게요. 혹여나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이펙트가 아니라 다른 이펙트를 원하시면 마켓플레이스에서 fx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컨텐츠 검색에서 fx라고 검색해 줄게요.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들을 제공하고 있고, 물론 유료 에셋도 있지만 무료로도 제공하는 에셋이 있습니다. 무료로 필터를 바꿔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펙트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이런 불 같은 것들이죠. 한번 받아보시고 어떠한 에셋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 나이아가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를 레벨에 한번 그대로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배치해보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펙트네요. 다음으로 맞은 모자 블루프린트를 열어주시고요. 이 모자에 나이아가라를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비둘기를 배치했을 때처럼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잠시 안 보이게 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스폰, 즉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배워볼게요. 먼저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패널에서 추가를 눌러주시고 가장 상단에 보면 나이아가라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 영어로 나이아가라라고 검색하면 한 개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추가해 줄게요. 저는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디테일 패널에 보면 이 나이아가라 있죠? 이쪽에서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상단에 있는 어트리뷰트 리더 트레이스 이걸로 적용시켜 줄게요. 먼저 나이아가라는 스태틱 메쉬와 다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 디테일 패널에 보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활성화 바로 아래에 자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 활성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컴파일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했던 나이아가라는 지워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이아가라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점에 활성화가 돼야 되고 나이아가라도 계속해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활성화를 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와서 나이아가라 컴포넌트를 클릭해주고 활성화 부분에 자동 활성화를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자동 활성화가 안 되죠. 즉 저희가 노드를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노드들은 너무 기니까 여기 비긴 플레이 바로 뒤에 붙여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컴포넌트를 가져와 주고요. 이름이 헷갈리니까 나이아가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노드를 끌어와서 아까 저희가 활성화, 비활성화 했죠? 활성화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럼 다양한 활성화 노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활성화가 있고 그 아래 set active, set auto activate, toggle active 이 네 가지 노드가 있어요. 하나씩 다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 노드를 배치했는데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노드들이지만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활성화 노드는
말 그대로 이 노드가 실행되면 이 나이아가라가 활성화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직접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게임을 시작하면 나이아가라가 활성화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set active입니다. 이전에 비지빌리티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온오프를 해줬잖아요. 동일하게 얘는 활성화가 돼 있어도 활성화를 해주고 활성화가 안 돼 있어도 활성화를 해주는 노드라면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true를 해주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 false를 해주면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비지빌리티의 온오프 같은 기능인 거죠. 그러면은 비활성화 시켜주려면은 얘를 사용 못하고 얘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활성화라는 노드가 있는 것처럼 비활성화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 비활성화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비활성화 노드는 나이아가라뿐만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set active를 통해서 이 활성화, 비활성화처럼 이렇게 온오프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있는 set auto activate 이 노드를 한번 볼게요. 설명을 자세히 보면 construction 스크립트에서 사용해야 안전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뷰포트랑 이벤트 그래프는 배웠는데 아직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안 배웠잖아요. 이것도 10강에서 다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토글 액티브입니다. 이 토글도 저희 비지빌리티에서 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즉 저희가 활성화, 비활성화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비활성화로 또 반대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활성화로 바꿔주는 노드예요. 여기서는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게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노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set active에 있는 bool 변수를 활용할 수 있고 추후 배울 construction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노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토글은 여기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간편하게 set active 노드로 활용해 볼게요. 나머지는 지워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아가라가 자동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게임이 시작하면 2초 후에 활성화를 해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초 후에 비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타겟도 깔끔하게 연결해주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시작하면 2초 후에 활성화가 되고 5초 후에 비활성화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이아가라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스폰과 디스토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로 직전 강의에서 총과 총알을 활용해서 스폰 되고 디스토리를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begin play 이벤트를 가장 첫 번째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가려주고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면 비둘기가 나타났다가 모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죠. 네, 사라지니까 얘도 모자를 set visibility로 꺼줄게요. 모자도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비둘기도 사라져야 되죠. 비둘기도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배운 나이아가라가 한번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초 후에 비활성화 돼야겠죠? 그럼 지금 다 사라지죠? 비둘기도 사라지고 마술 모자도 사라지고 나이아가라도 나왔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거 한번 쭉 볼게요. 일단 자세히 볼 때 지금 아웃라이너 패널에 보면 BP 마술 모자 매직 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패널을 보면 저희가 넣었던 컴포넌트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크기 조절할 때 딜레이로 안 기다렸네요.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지금 모자도 사라졌고, 나이아가라도 사라졌고, 비둘기도 사라졌는데, 우측 아웃라이너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 블루프린트가 레벨에 남아 있습니다. 디테일 패널을 봐도 컴포넌트들이 남아있죠? 지금은 저희 눈에 안 보이고 콜리전도 꺼져서 충돌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컴퓨터에서는 계속해서 이 블루프린트를 연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전 강의의 총알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모자 블루프린트도 사용을 모두 완료했다면 디스트로이로 사라지게 해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추후 많은 블루프린트가 쌓였을 때 프레임 드랍도 발생할 수 있고 각종 버그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과 디스트로이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해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캐릭터로 플레이하실 때 있잖아요. 캐릭터로 이렇게 플레이할 때 지금 마우스가 블루프린트로 인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법이 Alt키랑 ESC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가 나와요. 플레이는 플레이대로 진행이 되고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Alt, ESC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딜레이 모자 크기 조절 딜레이를 일단 추가해 줄게요. 이게 아마 5초 정도로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4초인가 5초인가 했던 것 같은데 4초네요. 네, 여기에 4초 주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노드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비긴 플레이를 따로 별도로 빼주고 디스트로이 노드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게임이 시작하면 5초 후에 이 블루포인트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디스트로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러면 다양한 디스트로이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나이아가라에 대한 디스트로이가 있고 액터, 즉 저희가 블루포인트 액터로 만들었죠. 이 블루프린트 자체를 지어주는 노드가 있고 컴포넌트 하나하나마다 디스트로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거 다 한 번에 지을 거기 때문에 디스트로이 액터로 먼저 배치를 해줄게요. 디스트로이는 소멸시키다, 파괴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스트로이 노드를 통해서 이 액터를 레벨에서 제거해 볼게요. 타겟은 셀프로 되어 있는데 이 셀프, 즉 자기 스스로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셀프는 이 블루프린트를 말하겠죠. 컴파일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5초 후에 사라지겠죠. 5초 너무 기니까 3초로 해줄게요. 3초로 하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사라졌어요. 아웃라이너 패널을 볼까요? 네, 이렇게 아웃라이너 패널을 보면 아까는 BP 언더바 마술모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블루프린트를 연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루프린트를 레벨에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제거해줘야지 퍼포먼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스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스폰은 직역하면 개구리 알의 그 알이라는 뜻인데요. 얼리얼 엔진이나 게임에서 말하는 스폰은
생성하다, 만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죽고 스폰되었다 라던가 무기가 스폰되었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처럼 스폰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든다거나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지웠던 에셋을 다시 스폰을 통해서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배울 스폰에 대한 노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스폰은 생성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블루프린트 새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 폴더에 블루프린트로 들어가 줄게요. 이번에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를 통해서 bp 언더바 스폰 스터디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가서 여기 스폰이라고 한번 검색해볼게요. 그럼 다양한 스폰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액터 from class 라고 되어 있고요. 유틸리티는 접어주고 쭉 밑에를 보면 나이아가라에 대한 스폰이 있고 아직 데칼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이 데칼에 대한 스폰을 통해서 오버워치 같은 데 보면은 바닥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걸로 만들 수 있고요. 시퀀스를 스폰할 수도 있고 저희 오디오 있었죠? 오디오도 스폰할 수 있고 이펙트를 스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펙트 아까 보니까 나이아가라가 따로 있는데 여기 이펙트도 있어요. 이것도 따로 달아볼게요. 나는 나이아가라도 한번 볼게요. 스폰의 로케이션이 있고 스폰 시스템 어태치가 있어요. 일단 이거 3개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이 3개만 알고 계시면은 스폰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에는 이 스폰 액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스폰 먼저 해줄게요. 하나씩 살펴보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저희가 어디서 봤죠? 블루프린트 클래스 할 때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액터 클래스 레퍼런스 생성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선택을 눌러보면은 각종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마술모자 검색하면 bp 언더바 마술모자 매직캣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스폰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즉 저희가 이 레벨에 굳이 배치를 하지 않아도 이 스폰 액터 노드를 통해서 레벨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 배치할 거냐가 이 스폰 트랜스폼이 있어요. 얘를 구조주핀 분할해면 로케이션이 있죠. 간단하게 한번 여기쯤에다가 배치를 해볼까요? 예, 위치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게임이 시작하면 이렇게 이 위치에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스폰한다. 딱 되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이 블루프린트를 아무데나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만들었던 이 블루프린트 있죠? 이게 바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디스트로이를 해놨네요. 지워줄게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스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콜리전 핸딩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디폴트, 어레이스, 트라이 투, do not spa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 대보면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디폴트는 말 그대로 이 마술모자가 가지고 있는 콜리전에 대한 디폴트 값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콜리전과 관계없이 지정한 위치에 스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배경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콜리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게임 같은 거를 플레이할 때 콜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를 스폰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몬스터가 이곳에 스폰이 되는데 만약에 이 책상이랑 겹쳐서 스폰되면 안 되겠죠. 그럼 서로 계속 부딪혀서 끼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리전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부딪히면은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콜리전 부분이 겹쳐져 있는지 겹쳐져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콜리전과 관계없이 이 erase spawn ignore collisions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콜리전과 관계없이 콜리전이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배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는 try to adjust location 하지만 항상 스폰 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스폰 위치를 근처로 좀 조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곳에 스폰이 된다고 했을 때 콜리전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쪽에 지금 책상이 있어. 책상이 있으니까 이 몬스터가 생성이 될 때 이 책상과 겹쳐지는 게 아니라 근처로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리고 무조건 스폰을 해주죠.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걸 보면 가능하면 스폰 위치를 조정하지만 못 찾으면 스폰을 하지 않는다. 즉 방금 전에 있던 거는 어레이스 스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찾아서 스폰을 할 거고 정 못 찾아도 어떻게든 스폰을 무조건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이 네 번째에 있는 don't spawn if still colliding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정 못 찾았어. 이 주변에 있는 걸 아무리 해도 주변에 있다가 정 못 찾았어. 그럼 스폰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버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not spawn 근처에 콜리전 있으면 그냥 아예 스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폰 액터를 통해서 어쨌든 블루프린트를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폰 시스템의 로케이션이랑 스폰 시스템 어태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원래는 이 컴포넌트에다가 나이아가라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서 스폰 이렇게 해줬어야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컴포넌트를 추가해줄 필요가 없이 여기에다가 나이아가라를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나이아가라를 스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게임이 시작하면 이 위치에 이 나이아가라를 스폰해주겠죠. 네, 이렇게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얘는 그냥 나이아가라고 얘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소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어태치가 있는데요. 이 어태치는 주로 언제 쓰냐면 나중에 그 캐릭터 같은 거 있으면 막 칼을 붙이고 방패를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칼을 쓸 때는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 칼을 쓰지 않을 때는 등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어태치라고 합니다. 내가 공격을 할 때 손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등에 붙여놓는데 그 붙여놓는 거를 어태치라고 해요. 이 어태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때 이 어태치를 활용해서 이 캐릭터 손에서 계속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다리에서 뭐 반짝이는 임팩트를 준다든가 할 때 이 어태치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스폰할 수 있습니다. 스폰 액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죠? 그때 총알은 별도로 액터로 만들어서 스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총알은 다른 총에도 사용될 수 있고 총알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게임의 경우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 상자 같은 게 떨어지죠. 그때 스폰을 통해서 아이템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몬스터 자체에다가 몬스터가 죽으면 어떤 아이템을 떨어뜨려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템이 다른 몬스터에도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아이템 상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쪽 몬스터한테 아이템 상자에 대한 노드를 같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그 아이템에 대한 스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자 마술이 끝나면 카드 마술 블루프린트를 스폰할 수 있겠죠. 그럼 카드 마술에 대한 블루프린트만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마술이 있을 때 순서도 바꾸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카드 마술을 따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직 저희가 많은 걸 배우지 않았는데 다음 강의에서 레벨 블루프린트와 액터 변수에 대해서 배운다면 캐릭터가 공연장에 들어오고 일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공연이 시작되게 만들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스폰과 디스트로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술모자에 적용시키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술모자 블루프린트 열어주시고요. 기존의 비둘기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꺼줬고 나이아가라에 대한 활성화도 꺼졌죠? 이거 다 켜줄게. 비둘기도 표시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얘도 켜주고요. 어차피 스폰으로 생성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배치하고 비지빌리티를 꺼둘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이 비둘기 부분에서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 있죠?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비지빌리티로 만들어줬는데, 이걸 할 필요 없이 그냥 from class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치는 저희 모자 위치였죠. 이 모자 위치에 스폰할 거기 때문에 모자를 가져와서 얘를 값을 가져와 줍니다. get world location. get과 set을 배웠죠. 이 마술모자의 월드에 있는 좌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클래스라고 돼 있어서 여기는 비둘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비둘기로 뭐 날개짓을 한다거나 비둘기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걸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둘기가 움직인다거나 뭐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려면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이 BP 비둘기 얘를 쓸게요. 그냥 뭐 노드 같은 건 다 필요 없고요. 안 할 거니까 비둘기를 비지빌리티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끝이. 그러면 폰하면 되겠죠, 그냥. 클래스에서 비둘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컴포넌트에서 미리 배치하고 꺼둘 필요 없이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스폰을 하니까. 하고 한번 볼까요? 비둘기 나타남을. 게임이 시작하면 비둘기 나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타나죠, 바로. 그리고 나이아가라도 스폰 해주겠죠. 여기서 나이아가라를 지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이아가라 나오죠. 활성화, 비활성화 해줄 필요 없이 바로 스폰 해주겠습니다. 스폰 시스템 로케이션 해줄게요. 그리고 나이아가라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마술모자를 가져와서 get world location. 아이고. 위치에 이렇게 해주면 크기 조절된 다음에 스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도 이제 사라지게 해줘야겠죠. 비둘기도 디스토리 해줄 거고, 디스토리 액터를 해주면은 이 자체가 사라져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이 비둘기만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지금 여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밸류를 통해서 지워줘야 되는데요. 이 밸류를 변수로 성격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비둘기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스폰이나 어떠한 이 블루프린트 자체에 있지 않은 것을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return value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return value를 이런 식으로 변수로 성격을 해주면 이렇게 new variable에서 변수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얘는 지금 저희가 스폰 액터를 활용해서 만든 변수예요. 즉 얘는 이 클래스, 지금 이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주고, 알아보기 쉽게 얘는 비둘기라고 해주겠습니다. 비둘기라고 해주고, 이 비둘기를 이쪽에다가 가져와서, 지금 얘는 액터잖아요. 이 비둘기가 액터인데, 이 비둘기가 액터니까 액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게임이 시작하면 비둘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초 후에 비둘기가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 모자를 좀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 비둘기가 안 보이니까 올려놔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시작하면 비둘기가 생성이 되고, 네, 4초 후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폰을 통해서 어떠한 에셋을 가져오면 이렇게 return value,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왼쪽 변수에서 끌어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도 사라져야겠죠? 모자도 사라질 건데 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액터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디스트로이 컴포넌트 해주면 크기 조절 이후에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를 스폰하고 한 5초 정도 후에 사라지게 해주겠습니다. 5초 후에 사라지게 할 건데 어차피 나이아가라만 사라질 게 아니라 전체 다 사라질 거죠. 그래서 디스토르 액터하고 셀프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모자를 원래대로 내려놔주고요. 보겠습니다. 아웃라이너도 볼게요. 지금 BP 마술 모자가 있고요. 디테일 패널에서는 저희가 비둘기랑 나이아가라 빼줬죠. 여기서 굳이 지금 연산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둘기 나타났고 나타나있죠? 사라졌죠? 지금 나이아가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지어가지고 지금 월드값을 못 구해주고 있어요. 얘를 하지 말고 얘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루트는 기본식 루트 컴포넌트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월드값을 구하면 어차피 얘는 지금 안 지웠고 마술모자만 지웠으니까 네,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비둘기 사라지고 마술모자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가 실행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죠. 이번에는 비둘기 네, 얘는 뭐 스폰을 안 해서 지금 우리가 난 것 같아요. 원래 스폰을 해주고 지워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지우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쭉 보겠습니다. 비둘기가 스폰이 잘 됐고요. 사라졌고 네. 그리고 마술모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도 사라져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 액터가 아니라 컴포넌트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지금 블루프린트가 아니죠? 얘를 가져와서 디스트로이 컴포넌트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몇 번째 죄송하고 있는데 자 이거 빨리 함께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아가라도 생성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금 이 BP 마스모자가 남아있죠? 얘도 마지막에 액터까지 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마술모자까지 다 사라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술모자에 대한 블루프린트는 끝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캐릭터가 공연장에 들어오면 공연장의 조명이 켜지거나 꺼지고 일정 구간에 도착했을 때 이 마술모자 공연이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생각해보면 블루프린트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양한 블루프린트도 배워봤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래 걸렸던 것 뿐이지. 지금은 딜레이를 좀 많이 사용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다른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딜레이를 주로 사용 안 하니까 다른 깔끔한 블루프린트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기 전에 얼리얼 엔진의 이펙트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아가라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나이아가라를 배우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리어 엔진에는 나이아가라 시스템 이전에 사용하던 이펙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이펙트를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콘텐츠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아까 나이아가라 시스템으로 필터를 했었는데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아니라 우클릭해서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의 가장 상단에 보면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 레거시라고 되어 있죠. 레거시는 직역하면 유산이라는 뜻인데 주로 레거시는 과거에 있던 체계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약간 하위 호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얼리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효율적인 시스템, 즉 나이아가라 시스템 이전의 시스템인 거죠. 지금 시점으로 이펙트 관련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신다면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배우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건 나이아가라 파트에서 다룰게요. 일단 이거 필터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이에요. 즉 나이아가라가 나오기 전에는 이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이펙트를 만들었어요. 한번 레벨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이 나는 파티클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스파크도 있고 그리고 또 불도 있고 스모그도 있고 익스플로전 이것도 있네요. 하는 기능은 나이아가라랑 거의 똑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이펙트를 실행시키고 있고요. 제가 이 파티클 시스템을 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아직까지 그 이전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가끔씩 파티클로 제공해주는 에셋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한데 방금 같은 경우도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에는 뭐 불이나 연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이나 연기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셋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마술모자에서 스폰 시스템의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은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스폰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펙트 부분에 스폰 이미터의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터라고 되어 있죠. 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터에서 에셋 선택을 눌러보면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얘는 파티클 시스템을 스폰하는 거고 얘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스폰하는 겁니다. 비긴 플레이를 한번 가져서 볼게요. 여기서 저희 스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스팀 해보면 스폰 위치도 설정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해당 위치에 나이아가라가 아니라 파티클 시스템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짚고 넘어가 드릴게 지금 이 스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이 익스플로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익스플로전을 해보고 하면은 한 번 실행되고 끝나죠. 아까 스팀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익스플로전, 즉 폭발 같은 경우는 한 번 폭발하고 끝납니다. 이것들을 조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위치간을 딱 정하고 디스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폭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터뜨리게 할 수도 있고 스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재생하고 끌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물론 자세한 거는 나이아가라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때까지 조금 오래 걸려서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파티클 시스템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2m라고 되어 있어요. 2m. 이거 하나하나를 2m라고 하는데요. 이 2m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지금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2m 가장 좌측에 보면 여기 체크 모양 있어요. 체크 모양. 얘를 꺼주면 지금 이펙트가 바뀌었죠. 즉 이 2m는
불 모양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꺼주고 한 개씩 볼게요. 스모크를 제외하고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연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 엠버, 스파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티클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왔는데 나 여기서 연기는 좀 빼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활용하시면 연기만 빠지고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불이 나오는데 중간에는 불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기 필수를 눌러보겠습니다. 필수를 눌러보고 디테일 패널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2m 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프는 이제 반복한다는 뜻인데 2m 루프 횟수입니다. 이 값이 0이면 계속 반복하게 됨을 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무한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이 불을 한 번만 반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게 하고 싶고 하면은 이 2m 루프를 1로 해주시면 돼요. 이 프레임도 필수를 눌러주시고 아래 쭉 내려가서 2m 루프 부분을 1로 여기죠. 1로 해주면 한 번만 발생하고 그 뒤로는 안 보이죠. 이렇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즉 나머지도 다 필수를 2m 루프를 다 1로 해놓으면 한 번만 재생하고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처음에는 났다가 계속해서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나이아가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플레임스를 보면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텍스처가 있는데 얘를 머티리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얘입니다. 얘인데 얘를 보면 이 나이아가라랑 파티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 한 칸 한 칸에 얘를 한번 재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여주고 얘를 한번 보여주고 얘를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 영상 같은 경우도 사진이 연속됨으로써 영상이 되는 것처럼 이 한 칸 한 칸이 연속됨으로써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머티리얼에서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고 있길래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걸까? 보면은 플립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북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넘기면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게 플립북인데요. 저희 학교나 학원에서 막 공책 구석에다가 막 쫄라맨 같은 거 그려갖고 이렇게 막 움직이게 막 하잖아요. 그런 장난도 한번 쳐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플립북이라고 합니다. 이 플립북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를 보면 지금 1, 2, 3, 4 이렇게 1, 2, 3, 4 반복해서 바뀌고 있죠. 근데 얘는 텍스처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텍스처인데 얘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여주고 얘를 한번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바뀌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1, 2, 3, 4 하나씩 텍스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1, 2, 3, 4가 모두 있는 텍스처를 사용해서 플립북을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나이아가라랑 파티클 이펙트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텍스처만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리언이 자체적으로 뭔가 생성해서 이펙트 시스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럼 나이아가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를 보면은 아까 저희 2m 있었잖아요. 파티클에 이거 찍 다 합쳐져서 이렇게 최종본이 나오는 것처럼 나이아가라도 이거 하나하나가 다 2m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좀 고정이 돼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노드들처럼 노드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이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여기 리더스라고 하나가 돼 있고 팔로워스라고 하나가 돼 있습니다. 팔로워스를 한번 꺼볼까요? 여기 체크 부분 있죠. 끄면은 구체만 나오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팔로워는 이렇게 따라오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SS 받으실 때 나이아가라를 계속해서 받을 텐데 이것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파트에그처럼 한 번만 반복시킨다거나 무한으로 반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나이아가라를 보면은 네,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생성되고 사라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한 번 하고 사라지고 있고 조금 전에 사용했던 얘는 무한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반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업데이트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터 안에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측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저희가 이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할 거냐 아니면 한 번만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안 되어 있고 뭐 셀프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팔로우스도 업데이트를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애도 한번 볼까요? 이 아까 한 번만 재생되는 얘도 업데이트를 보면 얘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네, 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 이미터 업데이트들을 이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를 여기 가장 좌측에는 이 파란 색깔 있죠. 이 파란 색깔이 시스템인데 여기서 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보면 이 폭발 같은 경우는 once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무한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폭죽 같은 친구는 infinite라고 되어 있죠. infinite는 말 그대로 무한대라는 뜻이어서 얘를 once로 바꿔주면 한 번만 재생하고 끝납니다. 지금 얘가 자동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재생하고 끝나요. 볼게요. 네, 한 번 재생하고 끝나죠. 아까는 무한으로 반복됐었는데 다시 인피니트로 바꿔주고 그러면 네, 계속해서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폭발도 한번 해볼까요? 이 폭발도 once가 아니라 인피니트로 바꾸고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이미터들마다 업데이트 있는 부분에서 라이프 사이클 이걸 통해서 이 하등 이미터들 각자 어떻게 스폰이 될 건지 스폰의 사이클을 정하고 있고요. 그 스폰의 사이클은 지금 시스템한테 맡기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 각자의 이미터들이 스폰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각자 이미터들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얘를 셀프로 하면은 나는 이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리더 쓰는데 그냥 다시 시스템을 바꿔주고요. 이 팔로워스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프인데 얘는 한 번만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리더를 따라서 팔로워가 생성됐다가 두 번째부터는 생성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팔로워스가 생겼는데 두 번째부터는 팔로워스들이 없어졌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생겼다가 두 번째부터 안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각자 이미터들마다 이미터 업데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시스템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도 업데이트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지금 너무 폭죽이 늦게 터지는 것 같아 하면은 여기 루프 듀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좀 줄여주면 0.5로 해주면 더 빨리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즉 내가 이 이미터들을 한번 스폰할 건데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듀레이션 시간 동안 짧은 간격으로 혹은 긴 간격으로 스폰할 거냐 이겁니다. 뭐 한 3초로 하면 3초에 한 번씩 스폰이 되겠죠. 이렇게 0.1초로 하면 0.1초마다 이렇게 스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폭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피니티에 1초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한 0.1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와다다다다 하면서 터지겠죠.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레벨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업데이트 부분이랑 내가 원하지 않은 이미터는 이렇게 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팔로우 싫어 이 구체만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체크만 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스폰과 디스트로이에 대해서 살펴봤고, 나이아가라랑 파티클 시스템도 살짝 살펴봤어요. 이펙트 같은 경우는 전문 직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더군다나 아트 부분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 이 정도만 활용할 줄 아시면 뭐 배치하고 적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 블루포인트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고였습니다.